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최근 가파르게 오른 시장, 이 높아진 주식시장을 이해할 것인가? 사실 이 고민 때문에 FOMC 회의를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6월 FOMC는요, 미국 경제가 충분히 좋아질 때까지 금리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알렸습니다. 변화를 주지 않겠다. 시장의 방향성이 변할 가능성이 낮아진 건데요. 다만 속도가 더 가파르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많이 들으셨죠? 유동성의 막강한 힘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요. 경기가 더 좋아지기 전까지 풍부한 돈의 힘이 지속될 거라 봤습니다. 위험 선호 심리도 개선되고 있는데 하이힐드 회사채도 강한 걸 보면 이해는 되죠. 유진투자증권은 특히나 성장주와 코스닥에 유리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 스탑 외친 상황에서 이 코스닥 시장이 강했던 학습 효과도 있었다 하는데요. 오늘 시장도 코스닥이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미국 경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2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자 비용을 최대한 낮춰서 빚을 내서 원리금을 상환하게 하는 일은 만들지 않겠다라는 의지도 느껴졌는데요.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높아진 주식시장을 눈감아준 연준. 하반기 시장의 전략적 키의 방향성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초기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피는이 아침부터 재료 납품 성실히 잘 해주셨고요. 방송 보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송이라서 항상 소통 창구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문자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질문 주시고요. 느낀 점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저 이데일리 TV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실시간 댓글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듣기 하고 싶으신 분들 많아주셔서 팟빵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오늘 또 열심히 공장 가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 공장 시간으로 가볼 텐데 기자의 분석을 들으실 수 있고요. 메트로신문 손엄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손엄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 개인적으로 가장 큰 피해는 뭐였나요 그동안? 네. 저 개인적으로 가장 큰 피해는 아무래도 마스크를 쉽게 살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맞아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렇다고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굉장히 눈치를 주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여름에도 마스크를 계속 끼고 다닐 생각을 하니까 답답하죠? 네, 그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여성분들은 참 그래서 또 화장품 세트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제는 색조가 아니라 기초 화장품 중심으로 네.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화학 성분으로 마스크를 만들다 보니까 화장하시는 분들은 막 뾰루지 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OECD도 100년 동안 있었던 어떤 이벤트보다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자, 각 경제 채널에서는 이슈 메이커 오늘의 특징주 어떻게 선별했는지 납품된 결과 여러분께 공개해드려야겠죠?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데일리 TV와 매일경제TV가 선정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램시마 임상 착수 모멘텀이 있었고요. 52주 신고가 기록한 셀트리온 역시 한국경제TV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전기차 관련주 아시죠? 이데일리 TV, 매일경제TV가 선정을 했고 역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투자 소식 강행했습니다. 이 이슈 때문에요. 이외에도 이데일리 TV는 LG화학, IR사이언스, 한국경제TV가 프로텍, 효성 첨단 소재, LG전자, 안트로젠, 매일경제TV가 카카오, 이지바이오, MTN이 IR사이언스, 그리고 현대약품, 효성 첨단 소재를 분석을 했습니다. IR사이언스가 이데일리 TV, MTN에서도 공동 선정됐네요. 참고해 보시죠.
네, 손엄지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징주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예. 네, 오늘의 특징주도 이 2차 전지주의 질주는 맞아요. 정말 예. 계속되는 것 같아요. 테슬라도 뭐 $1,000 선을 넘어섰고 네. 예, 강했죠. 예. 그래서 LG화학이나 에코프로비엠 등 전기차 관련주가 또 예. 오늘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예. 그리고 카카오는 상승세에 좀 부담을 느껴서 좀 약세에 접어드는 듯 했으나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이 증권업계로부터 나오면서 또다시 상승세에 그 장을 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슈로 이제 작은 뉴스에도 바이오주들이 크게 반응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동국제강, 이지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이 크게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2차 전지 섹터 지금까지도 상승세 대부분 좀 보이고 있어서 역시나 주목이 가는 섹터가 아닐 수 없고요. 자, 그럼 이슈메이커 첫 번째 종목 선정을 해 오셨을 텐데 어떤 기준을 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첫 종목이고요? 번째 종목은 이데일리와 매일경제 TV에서 꼽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꼽았는데요. 오늘 셀트리온주 강했죠. 네.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고요. 지금 예. 이 바이오주 강세장에서 맞아요. 셀트리온 예. 헬스케어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호재성 이슈가 장 초반부터 사실 나와줬습니다. 네. 어떤 이슈였나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최근 주가가 굉장히 가팔랐어요. 이 연초와 주가 흐름을 비교하면 최근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 국내 바이오 대장주인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주목받는 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12개월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예상 PER은 77배 수준으로 좀 고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예. 전날에 공시가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영국에서 램시마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 시험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거였죠. 네, 먼저 러시아 임상 3상 준비 승인을 받았다고 밝힌 일양약품도 최근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일양약품은 연초와 비교하면 주가가 거의 4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 조금 당부하는 목소리가 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상이라고 하면 주주들은 보통 모두 호재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추격 매수에 나서는데요. 사실 임상은 성공 가능성도 거의 절반 이하고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 시험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테마주 추종 매수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제로 증권업계에서도 이달미 SK증권 연구원이 코멘트가 나왔어요. 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에 돌입할 경우 체내에 실제 투여됐을 때는 아무리 그 전에 후보 물질이 좋아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령 3상까지 모두 마친다고 해도 치료제를 유통할 때 또 글로벌 파마와 접점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매출에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임상 과정이라는 게 사실 이제 까다롭습니다. 3상 이후에도 유통 과정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난관에 하나 걸리게 된다면 문제인데 물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은 갖고 있지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과연 올해 실적 전망은 어떨런지 이게 또 받쳐줘야지 추가 상승에 대한 날개를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질이 중요하겠죠. 예. 네, 국내 바이오 업종 중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흔치 않게 그 실적이 크게 상승하는 업종이에요. 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81% 증가한 2,32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그런 업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램시마 SC의 유럽 판매가 본격화되고 지난 4월에 트룩시마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네. 미국 시장을 기점으로 시장 점유율을 점점 넓혀간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는 외형 성장과 이익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해가 될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PER이 높은 만큼 최근 증권사 투자 보고서의 목표 주가가 12만 원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주가와 비교하면 한 20%도 상승 여력이 남지 않은 건데 그런 점에서 조금 더 투자자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항상 거론되는 게 기대감으로 올라서 주가는 높을 수 있는데 과연 실체가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실적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입증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네요. 지금 6거래 연속 상승했거든요. 네.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보면 장중 12%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 현재 상승폭 약간 줄었어요. 음봉이에요. 현재 6% 강세 10만 8천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수급적인 흐름들 잠시 언급해드리면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타나는데 외국인의 3거래일 만에 매도세 4거래일이군요. 4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됐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이슈메이커 두 번째 종목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한국경제TV에서 꼽은 메디톡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게- 이런저런 뭐 자본이 있는 그런 종목이죠. 네, 예. 보톡스를 생산하는 업종인데 네. 저도 보톡스를 맞아 봤는데 예. 이제 메디톡스가 굉장한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예. 맞는 오늘 그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평소에 맞았던 그 보톡스 약품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슈를 짚어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피부에 주입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전성, 신뢰성이 무엇보다도 뒷받침돼야 되는데 메디톡스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본격적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메디톡스는 최근 보톡스 이게 보툴리늄 톡신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의 품목 허가 취소를 두고 매도세가 최근에 이어졌습니다. 지난 4일에 서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메디톡신주의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에 대한 허가 취소 청문을 개최를 했어요. 예. 그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는 등 허가된 내용과 달리 제품을 제조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어제는 이 메디톡신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이게 메디톡신주의 200단위가 문제없이 출하가 됐다는 식약처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이 품목 취소 허가에 대한 마음을 돌린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200단위는 되는데 50단위, 100단위, 150단위만 문제가 된다는 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런 시장의 기대가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허가 취소 기로에 서 있어요. 이 50단위, 100단위, 150단위가요. 허가 취소 전에 마지막 수순으로 여겨지는 식약처 청문을 벌써 2차례나 진행을 했고 아직 공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래 청문회 결과는 좀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시장에서는 오늘 아니면 내일 발표가 나지 않겠냐고 했는데 예.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계속 뉴스를 체크를 해봤는데 아직 청문회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회사 측은 메디톡신 200단위에 대한 출하 승인은 맞다고 확인을 해주셨고요. 근데 2차 청문 절차는 다 마쳤고 그 결과 발표는 언제 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그 회사도 지금 예측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초긴장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도 많이 갈릴 것 같은데 만약에 최악의 사태를 맞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메디톡신이 네. 메디톡스의 매출의 44%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주요 제품이죠. 네, 이게 예. 취소가 되면은 상당한 매출의 타격은 예상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노리는 후발주자들의 그 공세가 굉장히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이 포툴리늄 톡신 제제는 신약 개발에 비해서 진입 문턱이 낮고 제품 개발에 성공할 경우 수익성도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예. 기존 제약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눈여겨본 제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메디톡스가 허가 취소 위기와 그리고 대웅 제약과의 소송에 시달리자 전통 제약사인 종근당이 보툴리늄 톡신 시장에 본격 진출을 해서 상품을 내놨습니다. 이 종근당이 최근 좀 주가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반영된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참 경쟁사 어려울 때 이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서 네. 이것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미지에 타격을 입으면 좀 수습하기가 어렵잖아요.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앞으로의 결과 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아니면 내일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4% 약세. 어제는 한 9% 상승하면서 종가에 마무리됐는데 다시금 뒤집어지면서 절반 하락하죠. 15만 원 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슈메이커 가볼까요? 종목? 네. 네. 미국에는 테슬라가 있다면 한국에는 2차 전지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세 예. 번째 종목은 이데일리 매일경제 TV에서 꼽은 에코프로비엠을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장 초반부터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중요 공시로 반응을 했습니다. 예. 네. 이게 전일 860억 원 규모의 시설 투자 공시가 있었습니다. 네. 포항에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 라인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같은 불경기에 이 같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거는 이 사업에 대한 정말 확신이 없으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예. 네, 뭔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주가가 굉장히 예. 상승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투자는 기존 NCA 양극재 생산 라인을 NCM 양극재 생산 라인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 SDI가 이 NCA를 쓰고 SK 이노베이션이 NCM을 쓰는데 이제 SK 이노베이션 향 매출을 늘리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삼성 SDI를 포기하겠다는 걸로 읽을 수는 없어요. 그 NCA 양극재 생산은 삼성 SDI와 합작 법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포항에 있는 그 공장은 NCM 양극재 생산에 집중을 해서 좀 효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둘 다 가져가겠다. 예. 근데 집중도는 사실 비중이 약간 달라질 수는 있는 거고. 예. 네. 지금 2차 전지에 쓰이는 양극재 소재는 크게 5가지로 다섯 분류할 가지요? 수 예, 있는데 예. 그중에 전기차에 쓰이는 거는 2가지예요. 이 NC 2가지 중에 또 제일 좋은 거는 제일 많이 쓰는 거 테슬라가 쓰는 게 NCA 양극재거든요. NCN 네. 양극재. 예. 네, NCA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고성능 전기차에 굉장히 적합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그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NCA 부분에서 에코프로비엠은 일본 스미토모사에서 이어 세계 2위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NCA, NCM 양쪽을 모두 잡겠다는 그런 사업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자세히 들어가면은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양쪽을 모두 잡겠다는 전략 잘 통할 수 있을지 싶습니다. 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쪽. 자, 그러면 올 시즌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밸류에 대한 우려감 없습니까? 괜찮다 이런 가격 정도면 뭐 마땅하다 이런 의견인지 네. 궁금합니다. 예. 이번에 최근에 한국을 비롯해서 그린 뉴딜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친환경 정책들은 글로벌 정책 기조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은 전기차 보조금이 최근 올라가고 있는데요. 영국은 중고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때 최대 6,000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한화로 환산을 하면 약 900만 원 정도의 돈을 주겠다는 건데요. 예. 그래서 그 이후 전기차 관련주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만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미래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시장으로 개편될 거란 기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 중국에서 보통 수요가 몰리게 되면 이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시장이 좋아지면서 전기차 관련 테슬라 주가도 같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는 이 테슬라와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증권업계에서 상당히 주목하는 종목입니다. 그 증권업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네. 에코프로비엠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차익 실현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약 15만 원 정도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에코프로비엠의 향후 성장 동력은 아무래도 이 테슬라발 매출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에요. 예. 현재 테슬라는 업계 1위인 일본 스미토모
20사에서 모두 양극재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가 점점 커지게 되면은 업계 1위에서 한 곳에서만 그 양극재를 받는 거에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계 2위인 에코프로비엠에 다시 그 에코프로비엠의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NCA 양극재 시장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처음에 NCA가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단점은 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게 단점입니다. 전기차를 타는데 전기차에서 열이 많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게 또 에코프로비엠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은 NCA계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분명한 그 전기차 확대의 수요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단열 경쟁력 이런 부분도 있나 봅니다. 전기차 공급이 확대가 되면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오르고 있는데 현재의 신고가 대비해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6% 강세 흐름 장 고점인데 현재 상승폭은 줄여냅니다. 1.7%로 12만 2,900원 선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기관의 매수에는 3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까지 만나봤습니다. 메트로신문 손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증권사 지점장 출신의 베테랑 전문가 배현철 대표 연결해서 오전장 이어서 오후장의 전략까지 다채롭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지점장 출신의 베테랑 전문가 배현철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현철입니다. 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출발보다 사실 마감이 더 중요하죠. 이 장중의 변동성을 잘 극복할 수 있을지도 관건인데 현재 코스피 시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 넘게 그래서 2170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만기 이후 수급의 방향성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가 되고 있는데 자, 오전장 어떻게 분석하셨는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그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조금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포지션이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6월물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누적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종합주가 지수는 올라가는 쪽으로서 마무리가 돼야지 외국인들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다음 월물로요. 9월 월물로 또 이관시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거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종합주가지수 이 시간에 이제 30포인트 이상 마이너스 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올라가는 것만 보셨잖아요. 저도 매일 또 빨간 넥타이만 매다가 오늘은 파란 넥타이를 한번 좀 맸습니다만은 주가는요. 매일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네,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반복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저희가 이제 그 이쪽에 수급 논리로만 좀 본다 그러면요. 이 시간에 이제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한 300계약 정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장중에 한 2,000계약까지도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매수폭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거래소 시장에서는 지금 1,6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여기 외국인들보다도요. 기관 투자도 지금 7,0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프로그램 매도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건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오늘은요 이렇게 매도 나오는 거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그런 모습은 아닌데 단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는 그런 부담감들이 작용하고 있죠. 주식 매매는 심리 게임이에요. 이렇게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종합주가 지수가 고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종합주가 지수는 물론 이제 저항선으로 2,200포인트가 작용을 하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평선 간에 이익률이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것처럼 이익률 접히는 그런 조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늘어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요. 폭락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 못 갔던 종목들은요. 하락폭이 더 커져요. 그건 뭐냐면 매수 세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뭐 잠깐 그 대북 경협주들이 플러스 반등을 보였다가 이 시간에 이제 다시 마이너스권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테마 종목들 5월달, 4월달에 여러분들 그렇게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매수하신 분들 지금 물려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테마 종목들은요. 지금 매수 세력 빠져나가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올라오니까 오히려 이런 기회에 그런 것들 매도하셔가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좀 이제 조정받을 때 같이 들어가 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삼성전자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54,000원 밑으로 좀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오늘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 같으면요. 오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종가예요. 방향성을 반대 방향으로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한 50포인트 이상 마이너스로 끝난다 그러면 그 종가에 삼성전자 매수하시면 내일 더 반등 나오는 그런 이익을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이게 종합주가 지수가 다시 올라오면서 끝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거꾸로 가셔야 돼요. 오늘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들이 또 인위적으로 매도를 나오면서 또 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은 종가 기준으로는 매수 기회다. 너무 정도 이상으로 너무 부담 갖고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종목만 좀 보도록 할게요. 첫 종목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굉장히 신났을 텐데, 주식 매도는요, 기분 좋을 때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굉장히 기분 좋으셨을 텐데, 전에 나왔죠. 내시마가 코로나 치료제 연구를 영국에서 같이 한다 이런 얘기들인데, 자, 아무튼,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형제들이 시장의 중심에 들어오고 시장 주도주가 된 거는 맞는데, 오늘 차트 모양만 보니까 조금 음봉이잖아요. 음봉의 의미는 올라가면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죠. 오늘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 고점 부담이 나온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EM코리아인데 시장은 항상 새로운 테마를 만들면서 올라가잖아요. 4월달, 5월달은 코로나19 테마였고 또 이제 정치인 테마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은요 단기적으로 수소차 테마예요. EM코리아가 수소 에너지 시장 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오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꼬리를 좀 달았어요. 위에 꼬리를 달았다는 거는 올라가니까 자꾸 매도가 좀 나온다, 그죠?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고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앞에 여기도 좀 저항선을 자기할 수 있는 모습이고. 그런데 이거는요, 수소차 테마 종목들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내일 정도까지,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요, 수소차 테마 종목들은 시장에 관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너무 지금은 매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다시 한번 거래량 늘어나면서 올라온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좀 매도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옵션 만기입니다. 좀 무난히 잘 넘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5호장 전략도 어떻게 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선물 옵션 만기일 날은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위적으로 방향을 맞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종합주가 지수가 종가 무렵에 선물을 매도 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거예요. 오늘 기관들이 매도 나오는 게 다 프로그램 매도거든요. 그러면서 종합주가지수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2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현금 가지고 좀 지켜보시고 특히 제약주, 바이오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 너무 매매하려고 자꾸 덤비지 마세요. 물론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이 있죠. 오늘 녹십자그룹들도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또 이제 선물옵션 만기를 지나고 나서는 이런 제약주, 바이오주들이 시장 주도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소개시킬 종목은요. 컴퍼니 K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컴퍼니 K 하면 이게 지금 창투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창투사 얘기 나올 때마다 여기서 어떤 회사를 투자를 했나 이런 것 좀 잘 찾아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요즘 바이오 쪽이에요. 중소기업청 창투사인데 바이오 쪽 종목을 투자하는 것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창투사들 다 그런 것들을 많이 있습니다만은
컴퍼니 K가 여러분들 오늘 종합주가에서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보이는 그런 의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요. 8,300원 잡아드릴게요. 8,300원 매수하시고요.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여기 이제 앞에 고점 여기 돌파되면 10,000원 정도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7,500원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손절하고 나오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인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계시면서요. 좀 불안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노란 채팅방 좀 열어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이데일리 방송 보시는 분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잠깐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이거 지금 비밀번호가 있어서 못 들어오시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들어오시는데 노란 채팅방 검색창에서 제 이름, 배현철 이렇게 치시면 여러분들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고 오늘은 정도 이상으로 불안해 하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위한 물류목 조정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승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 전략도 매일 말씀해 주시니까 이 부분 매매 전략에 참고해 보시죠. 배현철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주식공장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방송 함께 만드실 수 있어요. 샵 3772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질문 주시거나 느낀 점 공유해요. 그리고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방송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실시간 댓글 공유하고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또 다시 듣기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팟빵, 팟캐스트 준비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관심주 공장 시간으로 가볼 텐데 오늘 이 시간은요.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만기는 만기이고요. 그동안 너무 올랐잖아요. 10거래일 연속 올랐으니까 오늘은 좀 떨어질만 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좀 차트를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식을 우리가 가치를 볼 때가 있고 차트를 볼 때가 있다. 결국 가치라는 것은 주가가 하락할 때 우리가 그 가치를 따질 수 있습니다만 주가가 상승할 때는 차트를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놓고 보게 된다라면 2200선의 저항을 받고 있죠. 2200선이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한눈에 보시다시피 코로나19 이전에 주가가 움직였었던 그러한 모양대입니다. 직전 고점에 현재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데 현재 지금 5일선을 오늘 하회하는 그런 전형적인 하락 패턴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의 과거의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격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이 노란색 선,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이격이 벌어지면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격이 급격히 벌어졌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이격이 벌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때는 강력한 시장 에너지로 인해서 시장이 전형적인 상승 장세에 있었다면 이제는 좀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직전 고점 때 저항을 받으면서 이격이 벌어진 상황. 이렇게 본다라면 시장은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저는 무게중심을 두고 싶은데 여기까지 그러면 21선까지 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된다면 하락에 대한 그런 압박에 의해서 다소 시장은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주가 뒷심이 있는 거 보면 조정의 장세를 또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또 시그널은 나타나고 있네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납품된 상황 여러분께 보고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입니다. 이데일리 TV는 마이크로 디지털, 엔터메이트, 텔콘, RF제약, 테크윙, 현대약품 제시했고요. 한국경제TV가 와이솔, EM텍, CJCGV, LG화학, VTGMP, 매일경제TV는 올리피스 FNF, 조이시티, SKC, 이건홀딩스를, 마지막으로 MTN이 대상, 현대, 로템, 대한방통신, 센트럴 모텍, 효성중공업 선정했습니다. 네,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소장님 1위 채널은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오늘은 1위에서 마지막을 결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TV들이 지금 그 지난주에 제가 나왔을 때도 장세가 일단 대형주 위주여서 이제 개별 종목으로 바뀐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지수가 좀 조정권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소형주 위주로 조금 그 종목들이 좀 옮겨져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경제라든지 이데일리에서 좀 큰 종목들을 건들긴 하는데 일단
지금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선택하느냐 지금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 지금은 다시 테마가 도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리스크 관리에 치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한 발 물러서도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오늘은 채널에 대한 평가를 다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전략이죠. 그렇습니다. 예, 시장을 뭐 지- 바라보는 눈이니까. 예, 뭐 시장에서 특별히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매일 주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아니죠, 저희들이 진짜. 마련해 드리지만 매일 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좋은 투자 전략이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숨을 고르는 거, 휴식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번아웃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쵸? 2대1 방송이 좋은 게 네. 이런 말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아, 그렇죠. 그 할 수 있는 소리 다 하고 그 쉴 때는 좀 투자자분들에게도 좀 쉬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송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2대1 TV만의 매력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주 가볼게요. 이 중에서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는 첫 번째 관심주는 뭘까요?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2대1에서 언급한 텔콘 RF 제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통신 장비 그쪽인데. 예.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는 저겁니다. 비보존. 아, 제약이군요. 예, 비보존. 텔콘 RF 제약 비보존인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뭐 아미코젠하고 맞물리면서 비보존에 대한 기대감이 한때 있었던 굉장히 좋은 주식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수술하고 나면 마약성 진통제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텔콘 RF 제약이라든지 아미코젠 같은 경우는 이 마약 성분이 없는 진통제를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주가 흐름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잘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최근에 이제 6월 8일 날 나온 공시를 보게 된다라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워딩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한국 판권 우선 협상권을 취득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협상권. 예, 이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읽어봐야 되는데 일단 코로나19 치료제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임상 3상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따라서 치료제란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워딩으로 맞느냐라는 부분들이고요. 예.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판권을 사들였다라는 게 아니라 판권을 우리 먼저 얘기하자. 4개월 동안 판권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일단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의구심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얘기를 하는 거가 과연 예. 공시가 된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결혼하자라는 거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남을 갖도록 우리가 약속을 하자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이게 텔콘 RF 제약이 어떻게 보면 자주 거론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 기업에 대해서 제가 좀 우려하는 바인데요. 어떻게 본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되면 야 좋은 치료제를 갖고 와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로 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을 떠들어 보면 아무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워딩에 조금 현혹되지 마시고 냉정하게 투자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텔콘 RF 제약을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국내 판권에 따라서 우선 협상 권리잖아요. 그렇죠. 권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 유의사항을 거론해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 2.5%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매매 전략은 따로 안 해도 될까요? 이 그렇습니다. 종목 일단 같은 지금 현재 경우에는? 갖고 계시다라면 예. 그러한 소식에 의해서 매수하신 분들도 현재로서는 충분히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영역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주가가 급락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사도 잘 살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숨은 이면을 잘 예. 따져서 보시고요. 오늘 텔콘 RF 제약 일단 신중해라라는 전략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관심주 가볼게요.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는 LG 화학입니다. LG 화학 같은 정말, 경우는 뭐 2차 전지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독보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LG 화학은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2차 전지 부분에서 이익보다는 정유화학 부분에서 이익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회사입니다. 따라서 삼성 SDI하고는 조금 그 영업 구조가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물론 오늘도 삼성 SDI도 강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한 테마 부분들이다라고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LG화학은 실질적인 이익이 정유화학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WTI 기준으로 해서 유가가 지금 거의 40달러에 근접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이제 선입 선출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효과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유가가 떨어질 때는 우리가 비싼 원유를 들여와서 싸게 팔아야 되지만
이제 유가가 올라갈 때는 싸게 들여온 원유를 대상으로 해서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게 그렇게 되는 된다면 거죠? 예, 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영업이익이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소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2차 전지로서도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현재 2차 전지가 나름대로의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여기에 정유화학에 대한 이 영업이익의 기대감까지 좀 나가게 된다라면 보통 그러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해서 LG화학이 좋아, 삼성 SDI가 좋아. 네. 이렇게 질문한다라면 네. 저는 단연코 LG화학이 더 좋다. LG화학이. 네, LG화학이 훨씬 네. 더 무게중심이 옮겨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도 2차 전지입니다. 요즘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워낙 좀 뜨겁게 주목을 그렇죠. 받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유화학에 대한 이익 개선에 대한 매력 예. 우리가 놓칠 수 없어요. 최근 이제 기사 보면 LG화학은 이쪽을 건드리는 것보다 대체적으로 2차 전지로 기사를 많이 쓰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기자분들이. 그런데 정유화학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 중요한 포인트를 꼽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검색하면 이런 기사의 포인트는 다 나오니까 네.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클릭 예. 한번 해보시고요. 자, 지금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도 4% 상승, 시가 대비 상승폭도 높이면서 46만 원 선 터치했어요. 조금 더 갈까요? 2분기 사실 실적에 대한 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오늘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요. 윗꼬리를 좀 달고 있기 때문에 다소 우려스러운 바는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조금 이익을 실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수익 실현을. 예,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조정 이후에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죠. 이동 평균선들이 지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날 때까지는 조금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만 결국 길게 보신다라면 크게 우려할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LG화학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세 번째 관심 좀 가볼게요. 세 번째 관심 종목은 요즘 영화 못 보시죠? 영화 안 본 지 꽤 오래됐고 제가 마지막에 본 영화가 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상당히 네. 우려스러운 바죠. CJ CGV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극장. 예, 네. CJ CGV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영화를 본다라는 게 지금 녹록치 않은 현실이죠. 네, 네. 받아들여야 되는 가기가 상황이고 좀 그렇죠. 예, 아무리 좋은 영화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또 그리고 또 지금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만한 또 대작도 아직까지는 다 또 없는 밀어놨잖아요. 그런 6월 말 상황이죠. 7월로, 예.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CJ CGV가 좀 주가 향방이 좀 난해한 모습들이고 여기에 또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2,500억에 대한 유상증자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 이제 증권사들의 시각이 엇갈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증권사들은 유상증자를 하면 결국 기업의 그 주당 순이익은 줄어들게 되니까 예. CJ CGV가 상당히 좀 그 주당 순이익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라고 포커스를 맞추는 증권사가 있는가 하면 일부 증권사는 2,500억 중에 대략 한 30% 정도는 운영 자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현재 지금 도래하고 있는 채권을 상환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CJ CGV 같은 경우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하니까 네. 유상증자를 통해서 결국 도래하고 있는 채권을 그게 상환하겠다라는 한 부분이죠. 1,6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회사채 상환의 금액이 그렇게 되는 건데 노래하는 거.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바로 그겁니다. 어차피 유상증자를 하도 해서 그런 것들을 갚아내고 나면 재무적으로 부담이 없는 거죠. 이자를 안 내도 유동성을 되니까. 확보했기 때문에. 예, 자금을 네. 확보했기 때문에 이자 없고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 끝날 일. 네, 언젠가 끝날 것이다. 그 시점이 만약에 가을쯤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을쯤으로 예상이 된다면 지금 급격히 위축됐던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가을에 CJ CGV를 바라보게 된다면 재무적으로 부담이 없어진 상태에서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기업의 수익성은 훨씬 좋아질 것이다. 따라서 유상증자로 인한 EPS 감소분보다는 EPS 증가분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증권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CJ CGV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가을에 2차 전염, 3차 전염이 안 일어난다라고 보장할 수도 그러니까요. 없죠. 원래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은 조금씩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또 다시 높아지는 거죠. 더울 때가 좀 줄어드는 건데 지금 좀 그런 시기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투자하기는 뭐합니다만 한번 내가 도전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작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지금 저점
구간에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것이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상 보니까 3분기는 반도, 뮬란, 킹스맨 3 이런 게 개봉 예정인데 뭐 이것도 잘 돼야지 그렇습니다. 되는 거고요.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가격단은 어떻게 보세요? 24,750원이거든요. 현재 가격대 부분에서는 상당히 뭐 그렇게 문제는 될 건 없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황 자체가 문제죠. 예. 지금 현재 이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죠. 지금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아무도 극장을 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24,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14,000원대까지도 밀렸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2만 원대 중반까지도 올라온 주가라면 여기서 개선이 된다라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폭이지 주가가 여기서 떨어지는 폭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시청자 댓글에 영화 보러 가고 싶다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누르고 계시잖아요. 예. 문화생활 해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하루빨리 좀 멈춰지길 바라고 백신 개발도 돼야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매매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네. 이제 차영주 소장님의 관심 좀 가봐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일단은 정부에서 또 그 공공 부분 60조, 그다음에 민간 부분과 이런 부분들에서 대략 한 네. 100조 정도 SOC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SOC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지금 중국도 현재 지금 SOC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된다면 결국 건설 장비 기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DI 파워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DI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장비의 기자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중국발 그 SOC 투자 관련해서 건설 뭐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같이 동반 상승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3일 연속 조정을 좀 받았었던 그런 종목인데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안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거래량이 분출했었던 가격대를 보게 된다면 지금 모두가 다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거래량과의 주가의 관계를 보게 된다면 거래량이 마지막으로 분출했을 때가 11,000원대, 그리고 직전이라면 10,000원대인데 10% 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물들이 출회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네. 부분들을 보면 추가적인 이익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이차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그런 심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결국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 경기를 살리기 위한 가장 좋은 게 SOC 투자 아니겠습니까? 예. 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관련 장비주들에 대한 선호 현상도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DI 파워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 하락할 때 거래량 꼭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응용이 가능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심리적으로 봤을 때 거래가 늘면 오히려 모두가 다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정도 괜찮은 조정일 수 있다. 예.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 자, 가격단 봐야 되는데 매수의 목표가 손절가 라인 일단 손절가는 1,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지금 현재 14,000원 부분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DY 파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영주 소장의 관심 주고요. 오늘 1.7% 하락을 하면서 11,150원 선 기록하고 있고 목표가 14,000원까지 잘 올라갈 수 있을지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세요. 자, 이렇게 들었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공장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샵 3772로 저희 소통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2분 추첨해서 치킨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밝은 모습으로 12시 50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